들이닥쳤습니다. 정유라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모두의 시선이 멈췄죠. 완벽한 며느리의 가면이 벗겨진 그날, 회의실에서 드러난 충격적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40년째 똑같은 시간이에요. 부산 부평시장에서 미숙네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저 한미숙에게 새벽은 늘 이렇게 시작됐죠. 어둠 속에서 옷을 챙겨 입으며 거울을 봤어요. 67살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시장으로 향하는 길은 텅 비어 있었어요. 찬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1년 전 그날도 이렇게 추웠죠. 미숙 씨, 오늘도 일찍이네. 채소가게 사장님이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냉장고에서 반찬통을 꺼내 진열대에 올렸습니다. 멸치볶음, 콩자반, 무생채. 손이 저절로 움직였죠.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태민이 생각뿐이었어요. 제 아들 강태민, 43살. 아버지가 창업한 태광건설의 상무이사였죠.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손녀 서진이를 어찌나 예뻐하던지. 1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현장 점검을 나갔던 태민이가 붕괴 사고를 당했어요. 산업재해라고 했죠. 하지만 제 아들은 그렇게 부주의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의식불명.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눈앞이 흐려졌죠. 할머니, 문득 손녀 서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어요. 서진이는 이제 저를 멀리했으니까요. 오전 8시 장사를 마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며느리 유라를 만났어요. 명품 핸드백을 든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또 오셨어요? 태민이 보러 왔지. 유라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병원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이러다 회사 망해요. 제 가슴에 뭔가가 콱 막혔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인데 1년이에요, 어머니. 1년 동안 깨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유라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손에 든 명품 가방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태민이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어요.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렸죠. 태민아,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저녁 작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혼자였습니다. 예전엔 태민이와 서진이가 주말마다 왔었죠. 시끌벅적했던 식탁. 이제는 텅 비어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서진이 사진을 봤습니다. 8살 손녀의 환한 웃음. 가슴이 저렸죠. 며칠 전 일이 떠올랐어요. 서진이가 유라에게 말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엄마, 친구들한테 할머니 직업 말하면 안 돼? 그럼 시장 반찬 가게라고 말하지 마.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40년 동안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아들 대학까지 보냈고 태민이 결혼할 때도 도왔죠. 부끄러울 게 없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제 일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손녀도 그렇게 배우고 있었죠. 된장찌개가 부글부글 끓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혼자 밥을 먹었죠. 창밖은 어두웠어요. 거리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많은 집에서 가족들이 함께 밥을 먹고 있겠죠. 저는 혼자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라였죠. 어머니, 내일 아침 일찍 병원 오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랑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무슨 얘기인데? 그냥 치료 방침 같은 거요. 어머니는 어차피 모르실 거예요. 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그때였어요.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았죠. 여보세요? 잡음만 들렸어요. 끊으려던 순간 엄마,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죠. 그 목소리. 1년 전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 목소리였어요. 태민아, 태민이 너 맞니? 손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국자를 떨어뜨렸지만 아무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엄마, 나 깨어났어. 비밀로 해줘.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힘겹게 한마디 한마디 뱉어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분명 내 아들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어디 있어? 의사 선생님은 아직. 엄마, 들어. 시간이 없어. 태민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내 사고 그거 의도된 거일 수 있어. 유라랑 조원석. 그 사람들 조심해야 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유라, 내 며느리, 그리고 조원석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봤지만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유라가 왜? 엄마, 기억해?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외갓집 감나무에서 떨어진 거.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혼날까봐 비밀로 해줬잖아. 그때 입은 빨간색 티셔츠 뒤에 구멍 났던 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비밀은 세상에서 나와 태민이만 아는 거였어요. 아무도 모르는 오직 우리 둘만의 이야기였죠. 정말 내가 맞구나. 물리치료사 성훈 선생님이 도와주셨어. 엄마, 나 아직 완전히 못 움직여. 근데 의식은 돌아왔어. 혼수 상태인 척하면서 조금씩 회복하고 있어. 태민이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말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보였어요. 엄마가 내 눈과 귀가 되어줘야 돼. 증거를 찾아야 해. 아무도 모르게. 증거. 무슨 증거? 내 서재의 사고 당일 현장 안전관리 일지 사본이 있을 거야. 책상 왼쪽 세 번째 서랍 안쪽에 숨겨뒀어. 그걸 먼저 찾아줘. 그리고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태민아! 태민아! 다시 걸었지만 꺼져 있었어요.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아들이 깨어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아무 일 없는 척해야 했어요. 태민이가 그러라고 했으니까요. 사장님, 오늘 안색이 좀 나아 보이네요.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아유, 그냥 잠을 좀 잤더니 그런가 봐요. 웃으며 대꾸했지만 속은 복잡했어요. 며느리 유라가 내 아들을 해쳤을 수 있다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민이는 거짓말을 하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저녁에 유라가 서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님, 서진이 오늘 여기서 자고 가도 돼요? 내일 일찍 회의가 있어서. 그래, 그러렴. 유라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평소처럼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아무것도 들키지 않았어요. 서진이를 재운 뒤 태민이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책상 왼쪽 세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 구석진 곳을 더듬었죠. 있었습니다. 갈색 봉투. 그 안에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현장 안전점검 일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진 부분이 보였습니다. 비계 점검 미실시. 안전 담당자 서명 위조 가능성.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이었어요. 태민이의 사고는 누군가 계획한 거였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라였습니다.
어머님, 불 켜져 있네요. 황급히 서류를 치마 속에 숨기고 서재문을 열었습니다. 아, 잠이 안 와서 태민이 책 좀 보려고. 유라가 나를 빤히 쳐다봤어요.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세요. 전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유라가 돌아서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거의 들킬 뻔했어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태민이가 빨간 펜으로 적어놓은 메모도 있었어요. 조 전무 확인 필요. 조전무. 태민이가 말한 조원석이겠죠.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반찬만 팔았던 내가 이제 탐정 노릇을 해야 한다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내 아들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나는 완벽한 슬픔에 잠긴 시어머니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유라 앞에서는 더 힘없어 보였어요. 더 무기력해 보였죠. 며느리, 내가 알아서 해. 난 이제 아무것도 모르겠다. 유라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조금씩 방심하기 시작했어요. 시장 동료들에게도 비밀이었습니다.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었어요. 태민이의 안전을 위해서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40년 시장 생활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태민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엄마가 내 눈과 귀가 되어줘. 40년 동안 시장에서 장사하며 쌓은 게 뭔가 생각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었어요. 누가 거짓말하는지, 누가 진심인지, 손님들 표정만 봐도 오늘 기분이 어떤지 알 수 있었죠. 이제 그 능력을 며느리한테 써야 할 때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침 일찍 반찬 준비를 마치고 가게 문을 열었어요. 평소처럼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단골 택시기사 김 사장님이 멸치볶음을 사러 오셨어요. 사장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김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에이, 괜찮아요. 그냥 버텨야죠 뭐.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 사장님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추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며느리분이 요즘 해운대 쪽으로 자주 가시던데요. 제가 몇 번 태워드렸거든요. 고급 호텔 앞에서 내리시더라고요. 순간 손이 멈췄어요. 호텔이요? 내 파라다이스 호텔이었나? 거기 카페 앞에서요. 혼자는 아니고 양복 입은 남자분이랑 같이 계시던데.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김 사장님은 더 말을 이으셨어요. 뭐 제가 오지랖이 넓은 건지 모르겠는데 병원비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던데 그런 데는 어떻게 가시나 싶어서요. 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 사장님이 가신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유라가 왜 고급 호텔에 누구랑 만나는 거지? 점심때쯤 옆 가게 꽃집 사장님이 들르셨어요. 사장님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옆 가게 꽃집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요새 잠을 못 자서요. 꽃집 사장님은 잠시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기 며느리분 말인데요. 요새 이상하게 꽃을 자주 보내시더라고요. 제 손이 멈췄어요. 꽃을요? 내 회사 이름으로 축하 화환을 한성건설 조원석 전무라는 분한테요.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한성건설. 태민이가 예전에 말했던 경쟁사였어요. 대형 프로젝트를 놓고 항상 부딪히는 회사라고 했었죠. 몇 번이나 보내셨어요? 한 서너 번? 계약 승사 축하, 승진 축하.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유라가 외출하고 난 뒤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평생 이런 짓은 처음이었죠. 구겨진 영수증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해운대 르메르디앙 레스토랑 36만 8천 원 법인카드 결제. 병원비가 없다더니 제가 시장에서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돈보다 많은 금액을 한 끼에 쓰다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회사 고참 이동혁 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태민이가 가장 믿는 분이었어요. 20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죠. 부장님은 작은 카페에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태민이가 깨어난 것, 유라를 의심하게 된 것, 김 사장님과 꽃집 사장님한테 들은 이야기까지. 이동혁 부장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설마, 그럴 리가. 부장님이 중얼거리셨습니다. 하지만 곧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요. 며칠 후 부장님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건네주셨어요. 어머님, 이거 회사 회계 자료예요. 유라 사모님 결제 내역도 복사했습니다. 조심해서 보세요. 집에 돌아와 밤새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40년 장사하면서 장부는 셀 수 없이 많이 봤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요. 수입은 그대로인데 지출이 이상하게 많았어요. 어디론가 돈이 새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호텔, 영수증들이 한가득이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하나둘 이상한 점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유라가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하는 걸 봤다는 사람,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걸 목격했다는 사람, 병원비 없다더니 저게 뭐람? 상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시장 일을 하고 병원에 가고 집에 돌아와 증거를 모았어요. 유라 앞에서는 지친 시어머니 연기를 계속했죠.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 아들을, 제 손녀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밤 태민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아들의 목소리에 눈물이 났어요. 그래. 아들아, 엄마가 끝까지 해낼게. 창밖으로 새벽 시장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40년 동안 이 시장에서 싸워왔어요. 이번에도 이길 거예요. 반드시요. 새벽 3시 반찬을 담으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며느리 생각뿐이었어요. 지난 사흘 동안 유라를 지켜봤어요. 택시기사 김 사장님이 알려준 대로 유라는 자주 집을 비웠습니다. 병원에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가면서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시장 상인회장 명찰을 가슴에 달고 주변 상가를 돌아다녔습니다. CCTV 화면을 봐야 했어요. 유라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한미숙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아, 요새 소매치기가 많다고 해서요. 혹시 지난주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상가 관리실 아저씨는 흔쾌히 허락했어요. 화면을 돌려보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있었어요. 유라가 명품 가방을 들고 택시를 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김 사장님 택시였죠.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사장님, 그날 며느리를 어디까지 태워다 주셨어요? 아,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이요. 로비에서 내리더라고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다음 날 저는 평생 처음으로 그런 고급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낡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어요. 로비 구석 소파에 앉아서 주변을 살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유라가 나타났어요. 하얀 원피스를 입은 며느리는 평소와 달리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있었어요. 조 전무님,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남자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유라 씨 덕분에 계약이 잘 풀렸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유라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남자에게 건네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여기 입찰 자료예요. 우리 회사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을 찍어야 했습니다. 셔터 소리가 날까봐 무음으로 바꾸고 몇 장을 연달아 찍었죠. 손이 너무 떨려서 사진이 흐릿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모습은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며느리가 회사 기밀을 팔고 있었어요. 태민이의 회사를, 아들이 평생 바쳐 일한 회사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동혁 부장에게 전화했어요. 부장님, 한성건설이라고 아세요? 물론이죠. 우리 회사 최대 경쟁사예요. 지난달 대형 프로젝트 수주전에서 저희한테 졌는데. 왜요? 며느리가 그 회사 조원석 전무랑 만났어요. 회사 서류를 넘겼고요. 전화 너머로 동혁 부장이 숨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설마 입찰 자료를요? 그런 것 같아요. 사장님, 이건 큰일입니다. 이건 범죄예요. 저도 알았어요.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틀 뒤 유라가 외출한 틈을 타서 며느리 방으로 들어갔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죠. 립스틱, 향수, 액세서리. 없었어요. 옷장 속 가방도 뒤져봤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물건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집에 계세요? 유라의 목소리였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화장대 서랍을 닫고 침대 밑으로 숨었어요.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숨도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유라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하이힐을 벗는 소리, 옷장 여는 소리가 들렸죠. 휴, 피곤해. 며느리가 침대에 앉았어요. 침대 스프링이 삐걱거렸습니다. 제 머리 바로 위였어요. 1분이 1년처럼 느껴졌어요. 유라가 다시 일어나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물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재빨리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제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새벽 유라가 조깅을 나간 사이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번엔 침착하게 옷장 윗칸을 살폈습니다. 손가락 끝에 뭔가 걸렸어요. 작은 수첩이었어요. 펼쳐보니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빼곡한 글씨들이 적혀 있었어요. 3월 15일, 조전무, 해운대 호텔, 500만 원. 4월 2일, 입찰 자료 전달 완료. 5월 20일, 태민 사고 이후 프로젝트 이전 계획.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사고 이후라는 말, 이전 계획이라는 말. 며느리는 태민이가 깨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바라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휴대폰을 꺼내 수첩을 한 장 한 장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여러 번 다시 찍어야 했어요. 그날 저녁 김 사장님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며느리분이 강남 타워 팰리스 모델하우스 갔다 오셨어요. 조 전무라는 분이랑 같이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며느리는 태민이가 깨어나지 않을 거라 믿고 새 삶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조원석과 함께요. 그날 밤 태민이에게 전화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다 알아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민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증거는요? 있어. 사진도 찍었고 수첩도 찍었어. 잘하셨어요. 엄마,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유라가 곧 큰 수를 쓸 거예요. 이사회를 열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엄마,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그날까지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캄캄한 하늘에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방에서 불이 켜져 있었어요. 유라는 노트북 앞에 앉아 뭔가를 열심히 치고 있었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돼요. 아들을 위해서, 손녀 서진이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하나였어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유라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 금요일 이사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거예요. 유라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너무 침착해서 오히려 섬뜩했죠. 회사 재정이 정말 심각해요. 병원비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꿀렁했습니다. 분노였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하지만 저는 꾹 참았어요. 태민이가 시킨 대로 지친 시어머니 연기를 해야 했으니까요. 그래, 내가 알아서 해라. 난 이제 힘들어서. 제 목소리를 일부러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유라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어머님이 이해해 주시니 다행이에요. 서류에 도장만 찍어 주시면 돼요. 다음 날 유라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집 매매 계약서였어요. 그리고 성년 후견인 동의서까지. 이게 뭐냐? 어머님, 회사를 살리려면 집을 팔아야 해요. 태민 오빠를 위한 거잖아요. 제 손에 도장을 쥐어줬어요. 유라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정말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태민이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참아줘. 알았어.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유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회사 회의실로 들어섰을 때 이사들이 모두 앉아 있었어요. 12명의 날카로운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유라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마치 착한 며느리처럼 다정하게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유라가 일어섰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모습이 어쩐지 장의사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려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연기였죠.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남편의 병원비 때문에 회사가 정말 힘들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책임지고 싶습니다. 이동혁 부장이 자료를 나눠줬습니다. 조작된 재무제표였어요. 보시다시피 적자가 심각합니다. 이대로는 3개월을 버티기 힘듭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영권을 승계받아 회사를 정상화하고 싶습니다. 유라의 눈빛이 승리로 반짝였어요. 물론 어머님께서도 동의하셨습니다. 그렇죠, 어머님?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투표로 결정하죠. 정유라 이사의 경영권 승계에 찬성하시는 분. 3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유라가 매수한 사람들이었죠. 반대하시는 분은 4명이 손을 들었어요. 나머지는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이동혁 부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투표하기 전에요. 유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부장,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진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동혁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대형 스크린에 사진들이 떴습니다.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 유라와 조원석이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뭐죠?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정유라, 이사와 한성건설
조원석 전무의 미래 장면입니다. 다음 화면이 넘어갔어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호텔 스위트룸, 병원비가 없다면서 이건 뭡니까? 유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거짓말이에요. 조작이잖아요. 조작이라고요? 이동혁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다음 화면에는 이메일 내용이 떴어요. 우리 회사의 입찰 기밀 자료였습니다. 정유라 이사가 경쟁사에 넘긴 자료입니다. 배임죄에 해당하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일 현장 안전관리 일지입니다. 누군가 조작한 흔적이 보이시죠? 유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당신들이 감히 나를. 그 순간이었습니다. 스크린에 태민이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태민이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 강태민입니다. 제 사고는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제 아내 정유라와 조원석이 회사를 빼앗으려고 꾸민 일입니다. 증거는 모두 확보했습니다. 유라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의자를 붙잡고 겨우 버텼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경찰에 이미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곧 도착할 겁니다. 태민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형사 2명이 들어왔습니다. 정유라 씨, 업무상 배임과 횡령,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차갑고 또렷한 소리였습니다. 유라가 저를 돌아봤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그러실 줄은.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들을 건드린 게 내 실수였어.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40년 시장 바닥에서 구른 사람을 우습게 본 거지. 유라가 끌려나갔어요. 조원석도 함께 끌려나갔어요. 사고 현장에 안전 담당 직원까지요.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사 한 명이 박수를 쳤어요. 그 박수가 점점 커졌습니다.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보냈어요.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겼습니다. 드디어 이긴 거예요. 저는 그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태민이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저를 보고 있었어요. 엄마, 그 한마디에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참았던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아가, 저는 아들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1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태민이의 손이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정말 위험했어요. 고마워요. 무슨 소리야. 넌 내 아들인데. 목이 메어더는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아빠! 서진이가 달려들었습니다. 태민이는 딸을 꼭 안았어요. 세 식구가 엉켜 울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로 물러섰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6개월이 흘렀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유라는 징역 12년, 조원석은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범 직원은 3년이었죠. 판사가 판결문을 읽을 때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운 건 맞는데 믿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서진이 엄마였는데. 하지만 용서할 순 없었습니다. 절대로요. 태민이는 재활 치료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갔어요. 이동혁 부장과 함께 무너진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웠죠. 엄마, 우리 큰 프로젝트 따냈어요. 아들이 전화로 기쁜 목소리로 말했을 때 저도 덩달아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잘했다. 우리 아들 역시 능력자야. 저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어요. 미숙네 반찬 가게 문을 열자
상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사장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네요. 대단하세요, 정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부끄러웠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죠. 에이, 모류. 그냥 엄마 노릇한 거예요. 김치를 담고 나물을 무치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40년 해온 일이었어요. 손에 익은 동작이었죠. 근데 이상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일인데 기분이 달랐어요. 뭔가 당당해진 느낌이었죠. 내가 해낸 거야.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주말이 되면 태민이와 서진이가 가게에 와요. 태민이는 가게 앞 작은 공터에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서진이와 함께 상추며 깻잎을 심었죠. 할머니, 이거 나중에 크면 반찬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서진이가 키운 건데 당연하지. 와,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우리 할머니 가게 최고라고. 서진이의 밝은 목소리가 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녁이면 우리 셋이 함께 밥을 먹습니다. 제가 끓인 된장찌개를 가운데 놓고 둘러앉아 숟가락을 들죠. 엄마, 이 맛이에요. 이 맛. 태민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가 최고예요. 서진이도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밥을 떴어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죠. 새벽 5시 알람이 울립니다. 일어나 시장으로 향해요. 찬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불을 켰어요. 반찬통을 꺼내고 앞치마를 둘렀죠. 40년 동안 해온 일입니다. 근데 오늘따라 이 시간이 참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시장을 물들였죠. 저는 반찬을 담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40년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게 진짜 내 무기였어.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 오늘도 좋은 하루야. 시장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달았어요. 40년 시장 일이 저를 지켜줬고 제 아들도 지켜줬죠.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무기가 있을 거예요. 그걸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